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7,700달러, 이더리움 3,370달러, 리플 제외하고 솔라다, 도지, 폴카다 모두 다 마이너스고요. 아발란체 코인하고 테라 루나 코인, 코스모스, 인터넷 컴퓨터, ICP, 최근에 중경투 유튜브 커뮤니티로 공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 가능한 코인들, 이더리움 하락과 비트코인 주춤한 시점에서도 상승세 여전히 좋고요. 3, 4월 코인 투자 초반이 끝나고 중반으로 현재 들어서면서 투자자들도 이제는 좀 더 코인 기술력이나 확장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아발란체나 테라의 누나는 지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코인원, 한국거래소에도 거래가 이런 코인들이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코인 제도 만든다고 제어하고 있으니까 한국 투자자들 어쩔 수 없이 유일한 소형 스마트 컨트랙 코인인 코스모스에 투자를 하고요. 수수료도 싸고 확장성 좋은 아발란체나 루나, ICP에도 투자가 향후에 가능했으면 합니다. 한국 업비트도 상장하면 5배 이상 크게 상승할 수도 있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9월 23일 새벽 3시에 결과 나오는 연준 테이퍼링 소식에 유동성 풍부한 한국, 중국 추석 시즌에도 변동성이 크고요. 장중에 48,3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온 거고, 무엇보다 9월 23일이 지나야지 확실히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상승 동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월 23일 지나고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되었는데 9월 26일 독일 총선이 있고요. 오랫동안 연임해오던 독일 메르켈 총리 사퇴하고 이번에 새로운 인물로 독일 총리가 교체가 됩니다. 여기 사진에 3명이 독일 총리 후보인데 빨간색은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 후보이고 초록색은 안날레나 베이보크 여성 후보죠. 검은색 포스터는 아르민 라세트 후보이고요. 새로운 독일 총리 3명의 후보 중에서 빨간색 후보가 유력하다고 독일 언론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시절부터 장관을 연임해왔고 메르켈 총리의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지지율도 1위고요. 메르켈 총리하고 같은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당 안날레라 후보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죠. 독일도 글로벌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진영에서 총리가 당선이 되면 코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코인이 올해 초 붐이었지만 코인에 대해서 크게 제재하지 않았고 새로운 진보 녹색당의 총리가 선출되면 유럽 전체 코인 투자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죠. 독일이 실질적인 유럽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독일이 코인 어떻게 끌고 나가냐에 따라서 유럽 전체의 코인 투자 분위기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6일 코인 가격 변동성이 조금 존재합니다. 9월 7일 비트코인 6만 개 청산도 유럽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30분 만에 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요. 미국 테이퍼링 23일, 독일 총선 26일, 자본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시경제 이슈가 이번 주 일주일 안에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코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도 지속적인 관망세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코인 채굴업자들도 코인 매도하기보다는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끝나고 10월, 11월 미국 애플, 테슬라 기술주들 3분기 어닝도 있고 9월 21일부터 미국 하원, 상원 의원 본격적으로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면서 인프라법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코인 채굴업자들도 코인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채굴한 코인들 매도하면 수익도 더 늘어나는 거죠. 코인 채굴업자들은 2월부터 계속해서 채굴을 하는데 팔지는 않고 쌓아두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13,000개이고요. 작년 3월에도 꾸준히 채굴량을 늘리면서 1월 이후 급격히
매도량을 늘려왔습니다. 작년에 보관했던 양이 17,600개인데 이번에 13,000개하고 점점 수량이 비슷해져 가죠. 최근 8월 9월에도 조금 매도는 했지만 전체 보유량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으로 인건비나 전기료 내는 수준으로 매도를 한 거고요. 채굴업자들 매도 타이밍만 봐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26일 독일 총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23일 테이퍼링이고요. 2014년 당시 연준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실시했었는데 당시 테이퍼링을 했을 때 MSCI 선진국 지수는 조금 주춤하다가 재상승 왔었고 신흥국들은 오히려 회복도 느리고 며칠 동안 주춤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줄이니까 글로벌에서는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신흥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13년 버냉키식의 테이퍼링하고 이번 주 테이퍼링 발표하는 파월 의장의 방식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같은 유동성 축소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연착륙이 될 수도 있고 경착륙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2013년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발표할 때는 사전에 시장을 예고를 하지 않고 FOMC 미팅 후에 바로 테이퍼링 할 것이다.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강경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니까 미국 10년물 국채는 하락이 왔고 MSCI 선진국 지수도 신흥국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단기에 하락이 왔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6월부터 꾸준히 시장에 테이퍼링 할 것이라는 암시를 줬고 코인도 최근에 거래량 뚝 떨어진 것처럼 사전에 다들 인식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8월 FOMC 미팅 이후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온화하게 테이퍼링 올해 안에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았고요. 현재 미국 테이퍼링은 매달 8억 달러 규모의 국채하고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증권, MBS를 연준이 매입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축소하고 속도는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경착륙, 하드 랜딩과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월 100억 달러 감축한다. 이렇게 감축 규모가 작아진다면 연착륙이 되고 코인 시장의 영향력은 더욱 작아지고 코인 급등을 하겠죠. 대신에 매월 300억 달러 이상 감축한다고 얘기하면 경착륙이 되고 코인 시장의 단기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지 시기도 중요한데 2021년 3월 이후에 내년부터 시장 상황 봐가면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이야기하면 연착륙이 되고 2020년 10월 당장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 한다 이러면 경착륙으로 글로벌 주식이나 코인 모두 다 변동성 더 커지겠죠. 파월 연준 의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코인보다 조심해야 되는 분야가 신흥국 주식들이고요. 코인은 글로벌 20억 인구가 투자하고 올해 들어서 기간도 많이 진입해서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지만 테이퍼링 이후에 중국하고 중남미 국가들 주식 가격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최근 에버그란데 헝다그룹 340조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미국 테이퍼링하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강한 경착륙을 해버리면 외국 기관들 우선적으로 중국하고 신흥국에서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이 텐센트 게임 산업, 교육 산업, 부동산 산업을 사전에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미리 미국 테이퍼링 대비해서 거품을 줄이는 것이고 미국 테이퍼링 이후 미국 금리 인상까지 사전에 대비한다는 거죠. 부동산 국유은행들 중국에서 연쇄 부도가 나면 중국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이 경제 규모가 G2로 커졌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나 중국 GDP가 G2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샌드박스 9월 20일 일본 타오타오 거래소 재상장하는 리플하고 25일 에이다 서밋 행사에 이어서 샌드박스도 9월 23일 뽀로로 NFT
작품이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샌드박스가 8월 워킹데드하고 협력 이후 꾸준히 확장성을 늘리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도 협력하면서 뽀로로급의 NFT 작품을 런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고요. 뽀로로 이번에 경매가 원활히 마무리가 되면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나루토 같은 1급 대작하고도 협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9월 23일 뽀로로 경매 낙찰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죠. 뽀로로 NFT 경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한국의 핑크퐁 아기상어가 NFT 작품으로 나올 가능성 크고요. 200조 자산가 일론 머스크 막내 아들 X가 아기상어 매우 좋아하는데 충분히 일론 머스크도 NFT 참여해서 매수 가능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